네, 여기 질문 박성원 기자님. 네, 네, 기자님. 네, 그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그 시장님 지금 그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번 주말에 제가 선거 나가기 전에 마지막 추경이 있습니다. 그 추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4월 말 한 주가 되어 있는데 그 주 동안 아마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전면 이제 해제되면서 그간 고생해온 우리 공직자들에게 인사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라는. 그리고 5월 한 2일, 3일 이때 저의 업무 정지와 동시에 전면적인 6.1 지방선거의 후보로 나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쪽. 네. 죄송한데 기자 여러분들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면 네, 좀 더 감사하겠습니다. 경기하는 이동국 기자님. 네, 이동국 기자님. 그 민선 출범하면서 네. 다녀오셨는데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그 대선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금방 출마 선언문에도 나와 있듯이 만들어 놓은 것을 완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중단되면 안 된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시장이 되자마자 하리제일시장, 경기실크, 이쪽에 보면 방앗간터, 여주제일장이고, 그 다음에 황학산 수목원 부지도 샀고요.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부지도 예전에 시장님들이 그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냐 그래서 부지 마련을 못했는데 거기 1만여 평을 벌써 구입했고요. 이번에 이제 법원 단지 있죠, 법원. 그 법원 부지도 법무부하고 얘기해서 한 70여 % 이게 교환 가능하게끔 접근해 왔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제 뭐 강천역 신설이나 복선화나 금방 계속 얘기했던 GTX 문제나 그리고 읍면동 복합화 문제죠. 그다음에 교육 혁신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경제의 문제. 금방 말씀드린 이것이 지금은 어떤 건 출발해서 중간 단계에 왔고 어떤 건 시작 단계에 왔고 어떤 건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제 손을 통하여 완성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것은 이항진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강렬한 열망이기도 하다. 온몸을 다해서 반드시 제 손으로 시민의 뜻과 함께하겠다. 금방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내 집을 짓더라도 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터를 만들어 놨다. 터를 만들어 놨으니 이제 그 전체적인 설계를 한 사람이 완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제 손의 소감을 구체적 사실과 견주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잠시 이쪽. 네. 네. 예, 기자님, 그다음. 시민프레스 김영국 기자입니다. 네네. 시장의 임기 기간 중 사람 중심 행정을 통해서 사기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오셨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현장 TCR 공사는 네. 모범 사례가 되어서 시장이 미래 시기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네. 하셨고 특히 이제 GTX 위치를 위해서 활발한 실험을 운영하셨습니다. 네. 임기 기간 중에 네. 특히 아쉬운 점 이거는 좀 다 손을 보고 가야 되는데 네. 점검해야 되는데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꼭 재선에 성공하셔서 네.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일 아쉬운 점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눈에 한 번에 안 들어옵니다.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이 딱 보이면, 이런 컵이 보이면 쉽게 이해하실 일인데요. 어떤 일은 준비만 4년이 걸립니다. 그 이후의 성과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까다롭다는 얘기죠. 이거를 시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잘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게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서울시보다 더 큰 608제곱미터의 여주시에 펼쳐놓은 한 장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정말 명화를 보듯 눈에 확 들어오게 과연 해드렸는가? 그게 가장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 바로 옆에. 네. 서울일보 김주식. 네. 4년 전에 취임식 때 뵀는데 서울이 참 아름다운. 네. 그때부터 저도 흰머리가 좀 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4년간 열정을 가지고 소통 동감의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근데 가장 큰 주요 성과 쭉 말씀하셨는데 네. 빠진 거 주요 성과 3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신청사 관련 문제. 네. 본 청사가 좀 굉장히 협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청사 관련 문제를 대답해 주신다면 네. 네. 그 의미가 어떤지 네.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그방 질문하신 내용이 이 선언문에서 빠진 3가지를 얘기하셔라 그래서 제가 순간 기억을 잘 못한 것 다 못, 3가지가 안 될 수 있는 게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시민 행복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수의적 시정행정을 펼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 그 제1시장이 그냥 사진 게 아니라 그게 아마 74분이신가 소유주가 계신데 그 이해관계 충돌을 서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금방 제가 기억을 못해서 다음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신청사 관련 신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을 하겠습니다. 바로 저는 이 자리에다가 건립하게 되는데요. 그 신청사 건립하기 위한 부지로 이 뒤편 기자분들의 뒤편으로 보면 여주장여관을 산 이유가 그 넓은 부지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이 뒤쪽으로 보면 이미 여주 역세권으로 여주 초등학교가 이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지까지 하면 행정 복합 타운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행정 복합 타운이 만들어지게 되면 오학동에서 제가 문화예술교라고 말씀드린 명명한 문화예술교로 자전거나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적인 이동수단을 통해서 쉽게 행정 업무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역세권을 비롯한 이쪽 부분도 다 함께 행정 일을 볼 수 있어서 또 천혜의 관광 자원이기도 하고 여주의 자랑이기도 한 남한강의 중심에 여주시청사가 있다는 것은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될 것이다. 그래서 시청사를 짓는 것을 저의 재선 이후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재선을 위한 재원은 지금 보면 1,000억 원이 넘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전에 아까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물류단지 하나가 이제 한 30여만 평 제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이익을 환수하는 금액이 최소한 10%에서 한 많게 15%, 20%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는 가능한 걸로 납니다. 그게 사업 규모가 3조 1천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익을 환수하는 돈만도 3천억이 넘게 되어서 지금 현재 신청사를 짓기 위한 돈이 한 500억에서 한 1천여억 원 사이에 있는데 그 돈과 재원을 합계한다면 신청사를 이곳에서 여주 시민이 다 자랑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요. 그 신청사의 1층 가장 가깝게 되는 데는 제가 오늘
계획에는 그 얘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저 트램 계획이 있습니다. 오악에서 넘은 트램이 여기에 서게 되고 바로 여주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역사이기도 하고 시민이 모두 다 모이는 그러한 시민 문화 공간으로서도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러한 신청사를 통하여 여주에 새로운 비약과 더불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남한강을 보시면서 행정도 보시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행복한 삶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다음 기자님. 네. 이쪽은 이후에 네, 로컬경기의 허진국 기자님. 네, 네, 기자님. 오늘 그 질문은 네. 여주 시민의 그 건강과 네. 삶의 질에 관해서 네.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시장님은 그 재임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후로 PCR 검사, 네.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네. 시작하시는데 네. 여기에 더불어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미세먼지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거리 제한도 없어지고 하지만 미세먼지가 지금까지 심각하다.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네. 마스크는 본의 아니게 계속 착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여주시는 앞으로 미세먼지에 관해서 네. 어떻게 대책과 대책을 세워서 나갈 것인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시장님께서 그 30만 평의 그 물류단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물류단지 하면 인근 지자체, 뭐 광주시, 이천시를 사례를 보면 기대되는 점도 있지만 또 우려되는 점도 사실 있는 것은 네. 이양대 시장님이 누차 거론하셨던 바입니다. 이 우려하는 바를 네. 어떻게 여주시는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네. 궁금합니다. 그 미세먼지의 답변이 제가 기자님의 뜻에 조금 어긋나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대부분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 저쪽 서부권 거기에 이제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당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풍을 불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고요. 그 당진시의 초미세먼지는 청주시의 공항에서 맑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시야가 가려서 비행기에 이착륙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미세먼지 농도가 당진시를 넘으면 청주시, 안성시 이렇게 넘어와서 여주로 오는데요. 여주에서 이거는 저의 추정인데요. 이쪽에 보면 그 원주의 무슨 산이죠? 제가 긴장을 해서. 네, 치악산이 높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오다가 딱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남한강이 이렇게 굉장히 찬 공기가 있어서 얘가 머무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하고 여주시하고 이쪽이 그런 초미세먼지가 있고요. 그 초미세먼지의 발생 농도의 큰 이유는 초미세먼지가 그 햇빛을 보기 전에는 그냥 보이지 않는 투명한 상태에 있지만 햇빛과 작용하게 되면 광학 작용에 의해서 미세먼지 덩어리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주의 미세먼지는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와 관련이 있고 여주 자체 내에 미세먼지의 이제 뭐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이제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그쪽의 영향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지적 말씀처럼 미세먼지가 여주 시민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쓰게 되면 어떻게 쓸 것인지,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제공을 노약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제공할 건지 이런 점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나 잠깐만요. 30만 병의 물류단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기대는 경제적인 동력이 되는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광주나 또는 인근 이천의 경우에는 물류단지에 큰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전통적인 마을과 도시 지역에 심각한 도로에서의 여러 가지 충돌의 문제가 있잖아요. 충돌이라는 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큰 차가 다니면서의 시민의 생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남여주 IC협회에 붙입니다. 여주시의 물류단지의 특징은 IC협회에 가장 근접하게 붙임으로 해서 시민들 그 큰 물류차가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기본 설계고요. 그 뜻에 따라서 과연 제가 설계한 대로 그 많은 물류 차량이 들어올 때 여주시의 교통 환경이나 시민의 삶의 질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거나 이해 충돌이 있는지를 지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보다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근에 있는 광주나 이천처럼 주택지역까지 쑥 들어가고 그래서 발생되는 도시 내의 거리가 길어지면서 있는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저는. 네, 오만 걱정드립니다. 네. 그가 5, 6천억 정도의 예산을 재정을 진행하던 여주시가 지난 4년간 결산 기준 한 1조 원대 지자체로 성장하셨는데요. 네네. 여야가 좀 바뀐 상황에서 그런 추진된 정책들의 지속성이 좀 가능할지 좀 여쭙고 싶고요. 네. 선거 예만은 후보 본인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성은 무조건 보장됩니다. 왜냐하면요. 여주시의 정책은 당리 당략에 의한 정책이 없습니다. 당리 당략에 의한 정책이란 이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어느 당이 이득이 되고 이 정책을 하게 되면 누군가 그 이해관계자가 어찌 보면 더 이득이 된다 해서 제거하게 되겠죠. 그 이번에 죄송합니다만 정치권에서 누구 장관이니 검찰총장이니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치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수뇌부들의 문제이지만 전국의 226개 지자체는 지방정부로 되어 지속적인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기재부나 국토부나 이쪽에서 시민의 생활 이익이 현실적인 삶의 이득이 어떻게 되느냐를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실질적인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목표가 어떻게 일관된지를 살펴보면서 예산이 내려지는 거지 당리당략적으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의 큰 변동이거나 정책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변동되면서 정책의 변동성은 금방 말씀하신 변동성을 훨씬 상하게 하게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겠고요. 1조 원대 예산은 금방 말씀하신 전국 226개 지자체가 전권이 변동됨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급격히 줄거나 심각한 타격을 본 예가 있느냐. 그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경우에는 그러하지만 여주시의 전체 사업은 아까 양당의 후보가 GTX 공약을 실현한 올려놓은 것만큼 이건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리고 시민의 힘으로 실현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산 자체는 대부분 우상향합니다. 1조 원이면 1조 1,000억 원 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추세선에 맞춰서 여주시가 강점으로 갖는 예산을 어디로부터 더 받아낼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만 시정 철학이 있는 정치 지도자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 아니냐. 그것이
두 가지 길로 가는데, 하나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이 예산의 씀새를 더 높은 효율로 올라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잘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실제는 공모사업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그 공모사업의 돈에는 땅을 사는 돈이 없습니다. 땅이 있는 지자체에 다음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 여러 가지 땅 사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래서 강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약간 숫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여 원인가 주었는데 그거에 배인가 3배 되는 예산을 받았고요. 여기 지금 하리제일시장의 경우에는 240억 원인가 예산을 받았어요. 매입 금액은 100여 원 되는데 240여 원을 벌써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의 사업 규모는 1,200여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와 맥을 잡고 추세를 이해하는 것이 아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을 어떻게 설계하고 누구를 설계하고 입증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뒤에 말씀하시고 앞에 또 이제. 네. 네. 이 GTX의 삼성역과 수서, 광주 연결하는 여주, 인천, 광주 세 개시 공동 GPS 국정 과제 채택 건의서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제출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하면 1의 숫자가 있는 겁니다. 두 번에 하면 2의 숫자인데 이것을 물감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 하면 1의 농도로 갑니다. 두 번 하면 2의 농도로 가고요. 끊임없이 반복하면 뚜렷한 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GTX가 사실 여주가 이제 간사, 즉 실무를 맡는 조직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 데인데요. 금방 제가 이 GTX 과제를 안고 생각을 해보니 여주가 실제 GTX 반경 내에서 부분 점에 있는 거예요. 이 여주 요구로 누가 받아주겠는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주, 이천, 여주, 원주까지 뭉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 국토부 뭐 여러 군데 계속 때리다 보니까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양공역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지속선상에서 GTX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다 보고요. 사실은 오늘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윤석열 당선인께서 발표하신 것은 GTX D 노선인가 그렇습니다. 이 노선으로 되면 새로운 사업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단추 하나만 잘못 찌면 20년, 30년 걸릴지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노선은 GTX A 노선에 물리는 거고요. 그것이 수서광주선에 이어가는 거고요. 그 중간 거리는 3k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GTX 노선을 보면 수많은 열차선의 높낮이까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노선은 높낮이와 인입선까지 계산하는데 이거는 수평면에서 같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연구 결과를 거기까지 미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럼 이 예산에서 만에 하나 국토부에서 예산 없다라고 하면 그 사업비를 따져봤더니 2천여억 원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세계 시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원주 시장님께서는 그 도시사 생각이 있으신지 사퇴하시면서 그쪽은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2천여억 원을 세 개 도시가 나눠매면 약 700여억 원이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사업에서 국가가 예산 안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게 되면 세계시가 독자적인 예산으로 추진하겠다. 이것이 이제 저의 추진
계획 전략이고요. 그러면 이런 700여억 원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집 한 채가 20억, 30억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주 역세권에 가장 뜨겁다고 하는, 제가 이제 기억에 의존하지만 거기가 분양가가 한 4억여 원인데요. 1억여 원 올라서 이게 5억여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값도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심지까지, 서울 수도권 중심지까지 30분대, 40분대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출퇴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거기에 사겠습니까? 그 전세도 못 얻는데 여기에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컴팩트 시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에는 가까우니까 한 30여만 호, 이천은 20여만 호, 여주도 한 20여만 호 가능한 거고요. 원주까지도 한 20, 30여만 호가 돼서 한 100여만 호의 어떤 우리가 수도권 변방에 있으면서 진짜 집 없는 서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주택을 건설하는 이익금만으로도 충분히 700여 원이나 훨씬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하는 돈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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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질문 받을 테니까요. 차분히 다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항원 유교 기자님. 네. 시장님께서 민선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의 행동력을 네. 슬로건으로 네. 5개 분야 60단계 네. 세부 사업에 하셨는데 네네. 상황원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80% 이상의 공약 이행을 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공약 80%에 예상되는 거에 미추진되거나 네. 추진을 보류하거나 네. 그거는 뭐 추진을 못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예상이 되신다면 그 네. 사업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계속 이어가실 건지 아니면 네.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네. 그게 지금 미추진 사업이 공약인지 제가 새롭게 발견해서 추진한 사업인지 이게 명확한 구분을 못하면서 말씀드린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 대표적인 것은 사실은 학교 복합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 임기 내에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제도가 순간 이 명칭만 변경되거나 서류만 잘못돼도 6개월, 1년 미뤄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시재생 사업의 힘도, 굉장히 그 유현준 건축가분도 여주에 오셔서 이런 도시가 없다라고 평가했는데 그런 진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분 아니라 세계적인 이런 도시 설계가들과 함께 도시 재생을 넘어서 여주 전체를 디자인하는 게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못한 것 중에 아까 그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여주의 인구의 구성 요소를 보니까 48%가 1인 가구고요. 그리고 3% 여부인가 그쪽이 이제 2인 가구예요. 그러니까 48%가 1인 가구니까 1, 2인 가구가 70%죠. 그럼 우리 옛날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외로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령화 사회의 직격탄을 맞는 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노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뭘까 생각해 본 것이 그래서 바로 학교 복합화, 면 복합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외로운 분들이 모여 사시게 하겠다. 공간 마련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 가서도 제가 그 동네 돌아다닐 때마다 하는 게 마을에 간에 어르신들 화장실이 2개인지 같이 거주하시는 공동 거실이 있는지 그다음 할머니가 할아버지 계시는데 누워 계실 수 없잖아요. 독자적인 각각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쉬실 수 있는 방이 있는지 또 음식하면 냄새 나거든요. 이건 또 공기질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을 할 수 있는 주방이 있는지 이게 가장 큰 먼저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운동기구가 있는데 운동기구가 다 마을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누가 사용합니까? 그래서 운동기구를 마을회관 앞에 채양을 달아서 붙이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죠. 이러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러한 것이 아직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주형 태양광이 지금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태양광을 살펴봤더니 태양광에서 내 눈앞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이익은 딴 사람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게 시골에서는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계한 게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이익은 주민에게 돌아가게 설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주형 태양광이 사실은 가장 많이 우리가 사업도 받았고 동네마다 그 태양광 좀 해줘. 왜냐면 몇십만 원이라도 이익이 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2050 탄소를 줄이는데 핵심인데요. 아까 GTX나 트램은 사용처에서의 탄소 저감이고 태양광 발전은 발전에서의 재생에너지입니다. 이게 국가 발전의 기본 추세선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까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주민의 이익을 만들겠다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을 봤더니 4개의 고통이 있어요. 나이 드셨죠. 외롭죠. 사실은 죄송한데 병 드셨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이 4가지 문제를 하나로 묶는 게 뭘까 봤더니 한 끼 식사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사실은 담지 못했는데요. 제가 계속 한 끼 식사를 추진하다가 코로나 때 멈췄는데 그게 연간 한 몇백억이 들어가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식사 함께 하면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어르신들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나 요새 힘들어. 뭔 일이야? 그랬더니 우리 작은 자식이 이혼해서 내가 힘들어. 그런데 작은 자식 애까지 내가 보고 있잖아.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어른이 그걸 갖고 뭘 그래. 나는 벌써 첫째 애가 3년 전에 그랬어. 뭐 그럼 괜찮아. 우리 같이 의지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우리 집사람이 떠나서 외로워. 자기도 외롭구나. 나도 외로워. 이러면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건 정책을 봤더니 병들면 약 준다. 그러니까 아프면 약 준다. 병들면 병원에 입원하겠다. 근데 거기에 왜가 빠졌습니다. 왜가. 밥 못 먹어서. 이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 끼 제대로 된 식사만 제공하더라도 건강에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뭐예요? 전화해도 잘 안 나오신대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중심으로 한 끼 식사, 공동체 복원, 그것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마을 재원의 마련, 정책 실현할 수 있는 예산에 어떻게 중앙정부와 함께 예산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스스로 아까 물류단지나 이런 개발사업의 환수를 통해서 자체 재원에 마련하겠다는 것이 여주시정의 전체 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예. 공감신문의 원동생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대선 결과는 네. 한 42%대 53%요. 네네. 또 그 전에 진행된 총선에서도 역시 47대 한 52% 정도 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시장님께서 왕성하게 이 시장 활동을 펼치셨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선거도 박빙으로 가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필승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좀 한번 듣고 싶고 그다음에 이 여주 시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그 시민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하늘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어떠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철학이 근본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에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아닌 것 같아 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저의 문제이다. 따라서 필승 전략은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시민의 뜻에 다가가는 것이 필승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선거 전략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알아? 우리 당이야? 이렇게 찍어줄래? 아니야. 저 사람이면 일을 할 수 있어. 저 사람이면 내 삶을 개선할 수 있어. 이거냐? 이 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저의 운명과 같이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여주 시민께 알려드리고
제가 그 일을 할 때 어떤 건 강점으로 갖고 어떤 건 단점으로 갖고 있지만 여주 시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간 4년간 이런 성과를 냈으니 앞으로 4년을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시민과 소통하는 길이고 저의 필승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문 있는 기자분 계실까요? 예. 정일권 양동님 네. 그 선언문에서 말씀 중에 상대적인 부분인 거로 느껴지는데요. 토건 중심의 네. 아딘가의 여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거의 사례라든지 앞으로의 미래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민감하신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시장이 되고 여주 인구의 목표 인구를 봤습니다. 금방 저는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유입 인구가 늘어날 걸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경제 문제와 교육 문제만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자연환경이 좋기로는 어디에? 산속이 제일 좋지만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즉 경제 문제와 교육 강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 강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주에서는 공장을 만들기 어려운 환경이니 풀려있는 물류단지를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노령화의 문제라든가 자체 재원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되고 이 목표 인구를 보니까 18만 명이에요. 왜 그랬냐? 그때 그냥 만들 때 그냥.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18만 인구가 됐으니 완성된 게 있을 것이다.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도로가 완성된 거예요. 인구의 증가율로 보니까 제가 65년생인데요. 66년도에 11만 800명이었습니다. 제가 당선된 2018년도에는 11만 1,800여 명 됐어요. 그러면 50여 년 동안 1,000명 늘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12만 인구라고 하면 18만하고 빼면 1만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의 속도로 가게 되면 지금의 출생률 빼고도 어떻게 되냐면 3,000년 이후에나 될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18년 될 때까지 도로 안 만들면 됐겠네. 라고 해서 예산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도로 건설비만 자그마치 여주시 1조 여원의 예산에서 1,600여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줄여서 새로운 걸 써보자. 그래서 작년에는 700여 원을 거기서 줄여냈습니다. 여러분들, 교통 문제 있습니까? 그러나 불급한 거. 그것은 제외했지만 꼭 필요한 거는 만들어냈습니다. 보행 환경, 도시에 의한 새로운 교통 환경은 다 만들었거든요. 그 돈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많은 여주시의 발전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 많은 부동산을 사들였지만 여주가 빚을 졌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겠습니까? 어머니들이 아버지하고 결혼할 때 아버지가 맨날 돈 썼지만 술 먹고 뭐 했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자식도 낳고 집도 늘리고 자식의 교육도 해결해주고 나중에 자식의 미래를 위한 그 전세금이나 집값까지 마련한 것이 생활 정치, 생활의 미덕인 거죠. 어머니로부터 배워라.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거든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흥분해서 말씀하시다 좀 까먹게 됐는데요. 요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 예산으로 900여 원을 줄였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서 저도 예산을 이제 눈을 딱 뜨는 거죠.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점증적인 예산 제도에 30여 년 동안 물려 있는데 이게 경험하고 있는데 저는 제로 베이스 예산을 구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개념을 갖고 있죠. 그런데
공직자들은 10원 예산이면 다음에는 11원 예산, 100원이면 110원 예산을 생각하게 되지 100원 예산을 없애거나 50% 줄이는 예산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 이게 누중적이고 점증적인 예산 제도인데요. 저는 이것에도 탈피해서 제로 베이스 예산을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주의 여러 가지 문제, 또 미래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답변이 약간 어긋난 것 같은데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답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추가로 질문 있는 분들 계실까요? 네, 그럼 이제 추가로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잠깐만, 제가 마무리 인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재산 출마 선언문으로 여주에 오신 여러 기자님들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질의답변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그냥 질문하면 바로 내놓지 않습니까? 이건 제 머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머리에 있는 것은 생각에 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흥민의 볼을 넣을 때 저 멀리서 날아오는 볼을 각도가 어떻고 이때 차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숙련과 숙달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골에 냈다 찼는데 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숙련 단계로 보면 무의식적 미숙련, 의식적 미숙련, 의식적 숙련, 무의식적 숙련인데 이게 길에 닿았다. 하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이양진, 그간 시민운동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지 고민했고요. 시의원으로 제도가 어떤지 4년 동안 공부했고요. 시정 4년을 통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과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여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오늘 말씀드린 중심적인 내용은 GTX 중심인데요. 그 GTX는 대한민국의 화두, 2050년까지 탄소를 저감해야 되는 화두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을까지 속속 뿌리내리는 행정은 이러한 무의식적인 숙련을 온몸에 체득하겠다는 열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에게 힘도 넣어주시고 예리한 질문도 해주시고 그러한 힘으로 저 재선에 반드시 성공하여 여러분들의 기대,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따로 사퇴는 안 하시는 거죠? 아니